검색 엔진을 하나로 모아서 굳이 이게 검색은 뭐 구글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뭐 다른 나라에 많을 거예요, 검색 엔진이. 그럼 각 검색 엔진을 다른 나라마다 그 나라의 정보를 많이 담고 있을 겁니다. 그럼 이것을 전 세계 모든 검색 엔진을 다 몽뚱그려 가지고 그 나라의 정보, 만약에 번역만 된다면 보다 많은 엄청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텐데요.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냥 뭐 우리가 대신해서 검색, 구글에 대신해서 쳐주다, 막 네이버에 대신해 쳐주다. 굳이 검색 엔진을 갖다가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키보드로 치기만 하면, 또는 음성 검색도 되겠죠. 그 나라 거기 원하는 곳에 그 정보를 구글이다, 네이버를 대신 창에 띄워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런 검색 엔진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람이 아이디어 하나, 팬티 하나에 구멍 뚫고도 전 세계 특화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아이디어 하나가 큰 사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생각지 못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어떤 케이블 TV, IPTV 또는 뭐 유성TV 이런 것을 앱 방식으로 스마트폰이라든지 데스크탑 또는 기타 다른 곳에 앱 방식으로 띄우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뭐 인터넷 그 장비 기사가 가서 설치하지 않아도 앱 방식으로 수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큰 사업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스마트폰이나 데스크탑에 방송국 개념으로 해서 보통 그 전파 채널이 라디오 방송, 텔레비전 이렇게 채널을 주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이나 워키토키 또는 이런 데스크탑이나 또는 태블릿 PC 뭐 노트북 같은데 앱 방식으로 해갖고 방송국을 아예 설치를 해줄 수가 없을까요? 뭐 일종의 사이트 개념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 앱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뭐 케이블 TV다 그러면 이렇게 집안에 이렇게 케이블 TV들 위성 IPTV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도 각 개인에게 그 주소를 할당해 주든지 그냥 방송국 개념으로 해가지고 가입자가 많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준다면 되게 괜찮을 텐데요. 마이크로소프트다 또는 구글 유튜브다 그러면 하루에 유튜브 널린 게 지금 유튜브 동영상이잖아. 그럼 유튜브 동영상 하루 내가 시간대를 정해가지고 하루 20개 40개 틀어줘. 그게 방송국 아닙니까? 이런 형태의 방송국을 만드시면 정부 허가가 필요가 없을 텐데요. 그럼 방송국 채널을 100개도 만들 수 있나요? 뉴스도 할 수 있고요. 저도 지금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방송국 개념으로 가시면 제 기술입니다. 유튜브에서도 이 방송국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그 홈쇼핑처럼 홈쇼핑처럼 판매를 할 수 있게, 홈쇼핑처럼 판매를 할 수 있거나 이렇게 하시면 유튜브에서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홈쇼핑처럼 어떤 상품이든 사고 팔 수 있게 하고 자기들이 대신 결제해주는 기능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요새는 다 동영상 서비스죠. 동영상에서, 유튜브 동영상에서 자기 홈쇼핑 채널처럼 해서 판매를 할 수 있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마이크로소프트나 케이블 TV, 케이블 방송에서도 할 수 있을까요? IPTV나? 그렇죠. 그렇게 이것을 하시면은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이제 그 대신 결제를 해주는 이런 서비스를 해주거나 이렇게 하면 서로 수익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고 판매한 거를 통해서 결제 대행도 해줄 수 있고 이렇게 수익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이런 사업을 유튜브나 마이크로소프트 또는 구글이나 어떤 데서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이버에서도 이것을 홈쇼핑 채널처럼 방송국처럼 권한을 부여를 하는 거죠. 이렇게 단순한 아이디어 하나로도, 특히 유튜브는 멋대로 이 사업을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글이나 유튜브, 기타 넷플릭스 어디서도 네이버라든지 문서를 찾게 되다 보면 다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소비자 일련 번호 같은, 소비자에게
환경, 소비자 환경을 따라서 식별 번호를 준다면 숫자나 다른 방식으로 해서 고유 번호를 다시 그 문서를 정확히 찾을 수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번호를 전송하여서 찾을 수 있게 만들 텐데요. 동영상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진 방식으로 찰칵찰칵 해당되는 문서를 찰칵찰칵 찍거나 해당되는 어떤 사진, 해당되는 동영상도 찰칵찰칵 찍어가지고 파일을 구성하는 이런 방법을 쓰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뭐 더 제가 어떤 키보드를 스마트폰 액정 방식으로 바꾸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마우스를 통합할 수도 있어요. 손가락 움직임을 가지고도 마우스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키보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것은 뭐 이렇게 데스크탑에도 사용할 수 있고 무선 TV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량에 싣고 다니는 그래서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음성 서비스도 들어갈 수 있고 마우스를 통합하는데 현재 마우스 기능을 어떤 번호만 누르면 똑같은 마우스의 움직임이라도 왼쪽으로 클릭을 하더라도 다른 기능으로 1번부터 5번까지 다르게 기능을 인식하는 방법을 쓴다면 보다 많은 다양한 기능이 가능할 텐데요. 이것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액정 방식의 액정 디스플레이 방식의 어떤 키보드를 만들더라도 이것을 이렇게 그 손가락 움직임을 1번, 2번, 3번, 5번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하면 기능이 똑같이 손가락 움직임이라도 다르게 인식하는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데서도 응용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 TV나 이런데 IPTV나 이런 것을 TV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그 현재 있는 컴퓨터와 모니터, 컴퓨터와 TV 디스플레이를 합쳐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삼성에서 이것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걸 팬티 하나에 구멍 뚫고도 전 세계 특허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TV를 만들자라는 안을 삼성에서 하시던데 컴퓨터 그렇죠. TV 자체가 이제 컴퓨터가 되는 이런 컴퓨터와 TV의 결합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해가지고 통신까지도 될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통신이 될 수 있게. 그래서 유무선, 유선만 되는 것이 아니라 무선 통신도 같이 되게끔 현재 있는 데스크탑도 무선 통신이 되게끔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가지고 송수신한다. 또는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다. 같은 파형의 전파를 호출 번호만 들리게 해서 송수신한다. 뭐 TV 안에 어떤 스마트폰 20개 들어갈 수도 있고, 데스크탑 안에도 100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호출 번호만 들리게 해서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것은 스마트폰 오키토키 위성통신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뭐 다이너마이트 폭발 구조에도 쓸 수 있고요. 다이너마이트를 전자신간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전파로 언오프 시키고 또는 급하게 누르는 것보다 약간 대기 시간을 줘가지고 위험하다 그러면 즉시 오프 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이건 대인지뢰나 대전차 지뢰 같은 데서도 동일하게 쓸 수 있어. 오프 시켜서 다시 켜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군사 무기로. 수리탄 같은 데서도 던지고 나서 몇 초 후에 같이 터지게 한다든지 이런 방식도 쓸 수 있어요. 뭐 수리탄이라든지 아니면 자주포탄 또는 전차포탄, 한포탄, 모든 형태의 포탄, 항공폭탄이라든지 이런 폭탄 구조에 타이머를 넣어서 동시에 터지게 하면 유력이 상당할 텐데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파로 터뜨리는 방법, 타이머를 넣는 방법 두 가지를 결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리탄에다가 타이머를 넣어가지고 수리탄도 밑에다가 이렇게 땅에다가 파묻어 놓으면 위력만 상당하다면 대인지뢰나 대전차 지뢰가 될 수 있을 텐데요. 기타 다른 폭탄도 이렇게 대전차 지뢰에 상관없이 포탄 종류에 상관없이 타이머를 두거나 전파라 터뜨리는 그럼 대인지뢰나 대전차 지뢰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파문으로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다가 딱 파묻어 놓고 폭발을 시키면 위력만 상당하다면 괜찮을 텐데요. 네. 그 다음에 수류탄을 투사할 때 이렇게 다연장포처럼 여러 개를 투사할 수 있는 박격포탄도 보면 차에 싣고 다니잖아요. 작은 거 하나 그러면 그거를 2개, 3개, 4개 이렇게 수동으로 놓고 공리를 때려주는 방식으로 해서 뭘 그렇게 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자동으로 누르면 한 사람이 있어도 5개, 10개짜리
놓고 폭격하면 되게 좋을 텐데요. 이런 박격 포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유탄 발사기도 이렇게 다연장포처럼 여러 개를 쏠 수 있게 하는 유탄 발사기 만들면 유력이 상당할 것입니다. 뭐 또 헬기 같은 데 싣고 나서 하면 되지 않고 괜찮잖아요. 유탄 발사기도 기술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콩알탄처럼 해서 슈류탄이나 박격포탄, 뭐 전차포탄, 이런 자주포탄, 항공폭탄에다가 콩알탄처럼 해서 백리탄 같은 거 넣어가지고 불바다가 되게 한 그런 탄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뭐 지뢰, 어뢰나 기뢰 같은 데도 움직이는 플랫폼을 만들어 바다에 대기시켜 놓고 있다가 쏴버리는 개념. 그럼 주해역에 대기해놨다가 상당히 무서운 무기가 될 텐데요. 어뢰는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기술은 상당히 중요한 기술인 것 같습니다. 전파를 언오프 시키고 쏠 수 있습니다. 기뢰도 움직이지 못한다는, 이렇게 플랫폼을 달아서 움직이는 기뢰 만들면 싸게 어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주역에 대기하고 있다가 또는 바닷속에 잠수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것을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게 빠르게 플랫폼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부딪힌다면 상당할 것입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잠수함에서 어떤 노보 플랫폼이라든지 움직이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길게 1km, 2km 해가지고 바닷속 밑에서 자망을 했다가 수면에 떼어놔가지고 거기서 통신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360도 통신을 할 수 있고요. 360도 카메라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전후자 360도 카메라 만들면 제 기술이라 했죠. 움직이지 않고 그냥 360도 카메라를 동시에 찍거나 또는 위아래도 찍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잔망경을 대신해서 현재는 CCTV나 이런 것들도 360도 카메라를 만들거나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기타 다른 카메라 구조에서도 렌즈가 여러 개 달려있는 이런,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동시에 여러 각도로 렌즈가 움직일 수도 있어요. 렌즈가 좌우로 위아래로 앞뒤로 움직일 수 있고, 이 방식을 쓰시면 현관문 비디오도 렌즈가 움직일 수 있게 만들자 그랬죠.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현관문 비디오도 인터넷망이나 또는 자체 워키토키망을 둬가지고 통신할 수 있게 회사 가서도 이게 통신할 수 있을 텐데요. 또는 어떤 영상 녹화 장치를 저장 장치를 만들어서 방문한 사람을 다 녹화를 따로 해준다든지 그렇게 한다든지, 또 그렇게 하시면 그 마이크 스피커 구조로 해가지고 상대방이 경고한다든지, 또는 현관문 비디오를 CCTV와 연동해, 어차피 디스플레이 장치가 있어요. CCTV 유선 무선으로 연결해서 현관문 비디오를 사실상 그 감시 기능을 갖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현관문 어떤 디지털 키 있잖아요. 디지털 키도 락 방식으로 이렇게 열쇠 방식까지 같이 이렇게 만드는 디지털 키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회사 갔을 때 만들어 내시 못 들어간다 기분 안 좋잖아요. 그래서 딱 이렇게 잠그는 이런 방식을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일단은 거기서 현관문 어떤 그 디지털 키를 얼굴 인식 방식이나 목소리 인식 방식, 그래서 오늘의 암고 열려라 참기, 이것도 같이 쓸 수 있습니다. 현관문 디지털 키에서 안에서 버튼을 누르면 밖에서 아무리 번호를 눌러도 못 들어오게 하는 기능을, 온전히 이제 건전지를 빼버리는데,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CCTV나 이런데 모든 카메라 구조에서 렌즈가 여러 개 있어서 각도별로 찍거나 통합해서 찍거나 여러 개를 합해서 와이드한 화면을 만들어내는 기술, 이것은 TV나 다른 데서도 쓸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스마트폰이라든지 카메라 구조에서 리모컨으로 조작하여서 기능을 조작하여서 셀카를 찍게 하는 기능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뭐 이렇게 현재 있는 스마트폰도 제가 그렇게 시간대를 정해가지고 1분짜리 찍는데 2분짜리 찍는다, 이게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 1분짜리 숏폼을 찍으려고 그랬는데 일일이 가서 지금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기능을 누르면 5초 후에 촬영이 되거나 원하는 것을, 그래서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1분 딱 되면은 저절로 꺼지는 불빛이 들어오거나 표시를 해주거나,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간대를 정해서 찍을 수 있게 그렇게 스마트폰을 카메라를 만드시고, 기타 카메라 기능도 이와 같은 기능을 주시면 제 기술입니다. 뭐 사진 찍을 때 5초마다 한 번씩, 2초마다 한 번씩 찍힌다든지 이런 기능을 두거나 셀카 기능을 주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 모든 CCTV나 카메라 구조에 있어서는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찍는데요. 망원경도 그러합니다. 의료 영상기기도 다 그러고, 그러니까 의료 영상기 몸을 찍을 때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0.1cm나 뭐 2cm 자유롭게 조작 숫자니까요. 그에 따라서 정확하게 찍을 수 있게 하시면 제 기술. 모든 디스플레이 장치에도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뭐 사람, 차량 이런 것들, CCTV나 모든 카메라, 그죠? 드론에도 탑재할 수 있어요. 군사용 사람, 차량 이런 것들 일련 번호를 매겨가지고 움직임을 분석한다든지, 특정 사람에 대해서 지목하여서 그 움직임만을 따로 기록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물류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 물류센터, 편의점, 마트에서도 그것을 정확히 보고, 그래서 물건 몇 개 집었나 보고, 그래서 엉뚱한 데로 가져가면 경보, 계산대로 가져가면 자동 그 물건 인식해서 계산해 주거나, 카드 얼마, 현금 얼마, 그 다음에 계산원, 시각 그 시간을 표시해 주거나, 지폐 개수기 방식으로 근거 얼마 들었는지도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RFI도 필요 없이 카메라 인식 방식으로 해서 물건의 재고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도 이제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인식합니다. 이 기술 SK텔레콤하고 어떤 SK 플래닛에서 이걸 사용하시던데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하철에 몇 명 드나든지 이걸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부분 제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군사용 전쟁 무기 할 때도 이 방법은 매우 중요한데, 특정 지휘관만 살상한다든지 특정 차량을 하는데 전투 방법에 있어서 이 방법이 사용됩니다. 자동 전투할 때 전 세계로 수천조 번에 수백조 번에 가로, 뭐 이렇게 마트에 몇 명 더 나들은지 식당에 몇 명 더 나는지 따라서 이게 고객의 시간대 이런 것도 파악할 수 있고, SK텔레콤에서 이걸 하시던데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로 수천조 번에 수백조 번에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1cm나 0.1cm, 0.3cm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모든 것을 파악합니다. 내비게이션과 맵지도를 뚜벅이형 걸어다니는 사람 내비게이션과 맵지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것도 필요할 거, 장애인용도 그렇고, 바닷속도 가능하고, 잠수부다 그러면 그 잠수함도 안에서 움직이고, 바닷속 어군 탐지기 할 때도 이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주요 해역에 물고기의 출몰하는 곳 이런 부분들을 표시해 줄 수도 있어요. 그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잠수부도 안에 이렇게 바닷속에 들어가가지고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으면 서로 간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잠수함 같은 것도 밑에서 이렇게 플랫폼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제가 1km, 2km 움직이는 플랫폼을 따라서 위에 떠서 전망 360도로 카메라를 찍고 위아래도 찍을 수 있다. 유성통신도 할 수 있어요. 이 방식은 제 방식입니다. 또는 1km, 2km도 되고 500m짜리 잠수함 밑에서 이렇게 공기를 빨아들이는, 공기를 순환시키는 장치를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공기를 이렇게 빨아들이고 내뿜고 이런 장치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잠수함에서 잠수정도 그렇고 잠수부도 그럴 수 있어요. 잠수부도 싼 거는 부표 방식 이렇게 해서 물에 이렇게 떠가지고 그 안에서 공기를 흡입하고 인공 어떤 머구리 같은 이렇게 바다 작업 하시는 분들 좋죠. 너무 떠가지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 거기서도 통신을 둘 수 있겠죠. 그러면 잠수부들에게 유선줄, 무선줄을 넣어가지고 통신까지도 가능합니다. 잠수부 같은 데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잠수부들이 이제 그 어떤 배에 1km, 2km, 500m 이렇게 줄을 연결해서 통신하는 방법인데요. 실시간에 카메라를 바닷속에서 찍고 그것을 배로 전송하고, 배에서는 이렇게 인터넷이나 유성 인터넷 무엇을 통해서 전파하는 실시간으로 찍을 수 있게 합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유선줄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 무선 장치를 둬서 바닷속에 잠수부들끼리 통신하는데 이런 기술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또는 잠수부들의 밑에 일일이 어떤 산소통 때문에 산소 떨어져서 올라갔다 내렸다 할 필요 없이 여기서 이렇게 밑에 큰 산소통, 공기통을 주고 위에서 공기를 갖다가 자연 공기를 왔다 갔다 하게 하고, 산소통 싫은 사람들 여기다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그 안에서 움직임을, 그래서 여기서 꽂으면은 연결하면 그 안에서 위에 있는 공기를 자연스럽게 입출력해 가지고 공기로서 그냥 일반 산소통이 아닌 호흡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일반 산소통의 공기를 이렇게 마시는 이런 연결해서 방법도 있을 수가. 꽂으면 딱 연결한다는 거죠. 물을 제거하고.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육지에서도 아까 지금 이거 사용할 수 있고, 망원경을 현미경과 결합을 해가지고 현재 망원경에서 보이는 화면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수저 방식으로 하고요. 그래서 그 망원경 같은 것을 보이는 화면을 현미경으로 분석해서 화면에 표시해주는 장치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좀 더 고가의 광학 장비를 가진 곳에 온라인으로 보내서 그걸 통해서도 화면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어디 정확한 지점을 따서 프로그램 학습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사람마다 틀리게 얘기를 할 때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자현미경이 색깔이 표시가 안 되잖아요. 그럼 광학현미경을 좀 이렇게 싼 거를 같이, 전자현미경 가면과 같이 있는 것을 써서 광학현미경으로 색깔을 분석하고 전자현미경으로 이렇게 디지털 전파로 이렇게 화면을 정확히 하되 색깔을 거기다 입혀주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케이블 TV 같은데에서 그 유튜브 방식으로 이런 CCTV 같은데도 제가 컴퓨터에 통합을 하자 그랬죠. 그래서 드론 같은데도 보면은 드론이 10,000개짜리도 있었어요. 그거를 화면에 어떤 그 스마트폰처럼 화면에 표시해 주면 되게 좋을 텐데, 병사들 같은 경우에도 화면에 갖고 다니면서 저기 CCTV에서 화면에 표시해 주면 좋잖아요. 보디캠 같은 거 있을 때. 그때도 이렇게 같은 전파라면 호출번호만 틀리게 하고 병사들이 100명이면 꼭 병사들이 CCTV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장을 보게 하시면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드론 같은 데 조작할 때도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한다. 같은 파형의 전파를 호출번호만 들리게 해서 송수신한다. 그래서 이거를 섞어 쓰시면 되겠습니다. 동시에 송수신하는 구조도 무선 충전 구조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충전하는 데가 유선 충전인데 우리 자율주행 차량이다. 3군데야, 2군데, 5군데. 우리는 충전하는 데가 10군데야. 이렇게 현재 있는 파워뱅크 같은 데도 충전하는데 여러 개 둘 수 있는데, 이거 배터리인데요. 충전하는 데를 2군데, 3군데를 이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이게 배터리가 빠르게 충전이 된다는 거죠. 스마트폰도 이 개념을 쓸 수 있어요. 그렇게 또 무선 TV, 무선 전파다 그러면 무선 전파 여러 개를 가지고 이것을 우리는 무선 전파를 송수신하는 때는 여러 군데인데 그거 가지고 충전 좀 빨리 해줘. 그러면 그거 하나 충전하는 것보다 빠르다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드론에도 그렇게 되겠죠. 하나의 전파에 100을 이렇게 기다리는 동안 그것을 여러 개로 해서 밑에 배터리가 다 달려있고 그렇게 하면 빠르게 충전이 됩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로 송수신 또는 통신, 충전 이렇게 되는, 같은 파형의 전파는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서 송수신, 충전 이렇게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안테나 구조를 이렇게 위성 안테나 스카이라이프다 그러면 이렇게 밑에 딱 서브 안테나를 갖다가 안테나가 있다면 작은 안테나들 10개 놓는다, 5개 놓는다. 그럼 각각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같은 파형의 전파는 호출번호만 틀리게 송수신하시는데요. 통신칩도 이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통신칩은 이렇게 스마트폰에 들어가고 이런 데 들어가는데요. 이와 같은 쓰시면은 이렇게 되게 유용하게 될 텐데요. 이 기술 쓰시면 송수신 전파의 모든 송수신 거리에 있어서 이렇게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장치라 그러죠. 그래서 해당되는 전파를 송수신을 탁탁탁 해당되는 주파수를 걸어주면 송수신 거리가 들어가 뚜렷하게 잡힙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위성통신도 그렇고 이런 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소나 기술에서도 탁탁탁 이렇게 주파수를 자극해줘 여기다 해주면 음을 지음할 수 있어요. 사람 목소리 또는 어디는 보청기 같은 기술에서도 탁탁 해당되는 주파수를 걸어주면 음을 지음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가시광선이나 어떤 적외선 같은 것도 해당되는 주파수 걸어주면 빛이나 열을 이쪽으로 오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아니 해당되는 전기를 이쪽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피레침 같은 경우에는 척척척척 걸어주면 이쪽으로 유도가 된다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로 수천조 번에 수백조 번의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4 좌표 숫자 방식 내비게이션 맵지도를 만드는 바닷속도 가능하고 땅속도 가능합니다. 사람 몸속도, 로봇의 몸체나 비행기의 몸체 이런데 비행체라든 이런 기계의 몸체에 가로세로 자세를 제어하는 데 씁니다. 틀린 정기적인 힘을 이렇게 각각 주고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것이 각 전기 해당되는 동작 이것을 들거나 이것을 들거나 했을 때 해당되는 동작을 학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힘이 들어가는지 알게 되잖아요. 들다 보면 프로그램 학습을 통해서 자동 전기적인 힘이 계산이 되어서 자동으로 전기가 부여되는 전기를 나눠서 쓴다는 거죠. 내가 오른쪽으로 들 때 하고 왼쪽으로 들 때 하고 이쪽은 왼쪽으로 안 되니까 힘 안 주고 오른쪽만 주고 오른쪽 왼쪽만 주고 이런 식으로 오른쪽 왼쪽의 무게가 틀릴 때도 틀린 힘을 준대요. 사람은 그러거든요. 그럼 이거를 휴머노이드 로봇도 이 기술이 필요할 텐데요. 필요한 정기적인 힘 기타 모든 힘을 이것을 프로그램 자동 학습화되어서 그것을 나눠주는 이렇게 안에 배터리들이 다 해당되는 부위가 담당한 전기를 각각 틀리게 준다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프로그램 그렇죠. 숫자화 시켜가지고 그것을 자동 계산해서 그것을 보내준다면 효율적으로 전기를 쓸 수 있을 텐데요. 섬세한 동작이 가능합니다. 이 기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전장에서도 그 보면 드론 같은 데도 이렇게 드론 같은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망원경 달았다 안 달았다 사람처럼 그렇게 하시면 저가의 카메라도 고가의 멀리 보거나 그러니까 거리별로 볼 수 있을 텐데 CCTV나 모든 카메라에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어떤 그 카메라 후레쉬 기능을 CCTV나 이런 것들을 둬가지고 여기서 밤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그렇게 찍을 수 있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통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캠코더를 CCTV를 대체하자 그랬죠. 45,000원, 9만 몇천 원 하던데 그게 더 나아요. 적외선 모드를 줘가지고 밤에 찍는 기능에서 캠코더를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CCTV를 대신하여 찍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CCTV라도 이런 것들을 유튜브 화면처럼 또는 드론에도 10,000개짜리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카메라가. 그러면 이렇게 스마트폰 화면처럼 해서 데스크탑 뭐 그 컴퓨터에 통합을 시켜 갖고 보내게 하시면 좋을 텐데 현재 있는 많은 모니터를 두고 보는 일을 111이라든지 지자체를 이거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범죄라고 인식되는 장면을 이렇게 찍어주거나 뭐 따로 저장하는 기능을 갖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일반 CCTV 건물 CCTV에도 사람이 출입한다든지 특정 그렇죠. 출연하지 말아야 할 시간에 출연했다. 그럼 그것만을 따로 저장해서 하루 24시간 일일이 보지 않아도 되도록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범죄라고 인식된 장면은 경보하고 또 따로 저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CCTV가 100개든 1000개든 이것을 컴퓨터 유튜브 화면으로 보면 유튜브 동영상처럼 보면 좋을 텐데 오산시 통합센터나 서울시나 중구청이나 어떤 데서도 이것을 하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문제 생깁니다. 제 기술을 무단으로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플라스틱 창문도 그렇고 기존 유리창에다 플라스틱 창을 덧대자는 것, 그 다음에 비상벨 시스템도 지금 서울시에서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가 됩니다. 비상벨 시스템 같은 경우는 택시 같은데 그 어떤 인터넷망, 무선 인터넷망이나 자체 워키토키망으로 해서 택시 본사에서 택시 안의 상황을 보고 그것은 영상 송수신 장치가 블랙박스일 수도 있고 내비게이션이 또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범죄를 택시 운전사의 범죄나 뭐 버스도 되겠죠. 택시 운전사의 범죄나 아니면 다른 강도 같은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일반 승용차나 화물차에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상벨 시스템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제가 스마트폰으로 어떤 리모컨으로 조작할 수 있거나 카메라 리모컨으로 조작할 수 있는 거 만드시면 제 기술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것들 연동을 해가지고 누르면 스마트폰을 뺏겼을 때 자동으로 112로 이렇게 해당되는 것이 녹화되어서 음성이나 어떤 영상이 전송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거를 누르면은 해당되는 그 스마트폰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자기 위치가 가로세로 높이로 해서 제 방식의 좌표 숫자 방식의 위치를 전송한다든지
전 세계로 수천조 번에 수백조 번의 가로세로 높이로 1cm나 0.1, 0.3cm 자수와 숫자 방식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만들고 드론에도 탑재해서 사람, 차량과도 일련 번호를 탑재해서 전쟁 자동 수행하는 데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뭐 전투 모드를 1번부터 5번까지 만들어 10번까지 만들어 자동 전투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우크라이나 시내하고 안드레 이걸 사용하실 텐데 제 기술이라는 거, 제 기술을 멋대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카메라를 인식해가지고 일단 주인 인식 기능을 주거나 해가지고 카메라를 주인을 몇 미터를 못 떨어지게 만든다든지, 그래서 여기 또 어떤 기존의 상용 드론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서로 간에 위치를 좌표 아시아 방식 표시해서 누르면 이렇게 사이렌 확 올려주거나 불빛이 있어서 찾을 수 있도록 드론 떨어진 것을, 그리고 사람, 부모, 아이 또는 뭐 등산객이다 서로 간의 위치를 스마트폰이나 이 좌표 아시아 방식으로 해서 찾을 수 있거나 누르면 사이렌 소리 아니면 뭐 불빛 이런 것들을 통신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이런 장치도 있을 수 있고요. 이 기술은 전환에도 도움이 될 텐데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빌딩 같은 데도 자율주행 차량, 호텔 서비스 로봇이다. 그러면 5군데 찍어주면 지가 돌아다니면서 물건 배송하고 옵니다. 차량 배송도 자율주행 차량이다. 5군데, 10군데 찍어주면 지가 돌아다니면서 배송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드론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드론도 이렇게 이런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뭐 드론 같은데 5군 찍으면 지가 돌아다니면 농약을 치거나 이렇게 다시 이렇게 돌아오거나, 집안에 있는 진공청소기, 원형 진공청소기, 그것도 좌표 아시아방 카메라를 인식을 하고 해당되는 것을 가로세로 높이 좌표 아시아방에서 입체는 부딪히지 않고 평면만을 달리는 이런 것을 쓸 수도 있고요. 이것은 평면만을 이것은 일반 로봇에서도 쓸 수 있고 차량에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 아시아 방식으로 모든 사물을 인식하고 입체는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사람, 자율주행 차량, 로봇, 입체, 가로수 이런 허용되는 오르막길, 내리막길 아니면 과속 방지턱 이 정도는 허용해 준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형 진공청소기도 입체는 부딪히지 않고 이건 매우 프로그램이 간단해집니다. 그러면 그래서 바위 같은데 이렇게 로봇 같은 게 딱 피해가 안 되던 차량 이렇게 자동으로, 뭐 자율주행 차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겠죠. 이렇게 좀 약간 포장 도로길이 아니라 이런 도로길 탈 때도 자동 회피 기능이 되니까 간단한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되거든요. 원형 진공청소기도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형 진공청소기 같은데 어른 장난감처럼 RC카처럼 조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히트할 것 같아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제가 RC카 방식으로 폭탄 배달부 만드는 수류탄 달든지 기타 폭탄을 달아서 이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이가 없었는데요.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빌딩 청소할 때 배에서도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해서 자동 원항이 가능하고요. 로봇도 그렇고, 우크는 빌딩 청소다. 빌딩을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 인식해서 물줄기 달아 호스를 달아가지고 청소한데 소방으로 사용하시는데 MBC 뉴스 TV에서 어떤 업체가 이걸 멋대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해당되는 빌딩에 부딪히지 않게 몇 센치 떨어져서 이렇게 청소하거나 이런 기능이 2군데만 청소하고 돌아와도 되고요. 이것은 제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는 어떤 것을 제가 이걸 얘기를 했더니 YTN의 어떤 상수도 업체가 상수도 안을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해서 파손된 곳 이런 거 카메라 따라서 하시더라고요. 이 방식은 제가 모든 것에 응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CCTV나 카메라 구조, 망원경 구조, 의료 영상기기, 디스플레이 장치 모든 것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원천 기술은 적어요. 응용할 수 있는 건 수십만 군데나 되는데 그걸 어떻게 일일이 얘기하나요? 그걸 응용을 하셨더라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파를 할 때 기차의 전파를 가지고 이 정도의 전력을 들으면 이 전파가 어느 정도 거리를 가더라는 이렇게 수치적인 계산이 나오고, 이에 따라서 A사 레이더라든지 이런 전파로서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어떤 전파가 특정 시점에서 사라졌다면 그 부분의 거리를 계산해서 그곳을 위성 어떤 영상 장비로 해가지고 위에서 광학 장비로 감시를 한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스텔스 전투기나 이런 걸 찾을 수 있는데요. 이 기술을 하나 같은 데서도 이렇게 쓰시면 이렇게 A사 레이더라든지 레이더에서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서로 파잉히트는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를, 서로 파잉히트는 적외선 전파를 회전 방식으로 써서 물에다 조사해서 전기 분해법, 열 분해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수소산소 추출하는 데 쓰거나 이런데 석유를 끓이는 거 쓰는 거나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전자레인지도 길이를 틀리기 위해서 전파를 조사해서 물색을 골고루 있게 하는 이런 전자레인지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군사무기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다 그러면 금속을 탐지, 하나는 사람을 탐지하는 쪽으로 간다는 거죠. 또는 이것을 이용해서 서로 파잉히트는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적외선 전파, 음파 또는 이런 거를 음파, 그 다음에 어떤 이런 부분을 동시에 가동을 해가지고 적을 살상하는 살상 무기로 사용. 이것을 여러 가지 다양한 전파를 섞어주면 그것이 복합적인 현상을 일으키면서 사람 몸에서 이렇게 피가 흘러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저히 견딜 수 없게 그렇게 하거나 태워버리거나 이런 기술 구조가 가능한데요. 그것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뭐 기존의 모든 CCTV 카메라나 이런 모든 카메라 구조에서 열상 카메라, 열화상 카메라나 이런 데도 CCTV 전파를 보내가지고, 전파가 뭐가 됐든 아니면 특히 적외선 전파 같은 게 보내가지고,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도 괜찮아요. 보내가지고 체열을 높여갖고 열을 보강을 해서 찍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열화상 카메라에서 이 기술 쓸 수 있어요. CCTV나 이런 데다가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를 따로 이렇게 같이 하면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선만 이용해서 화면을 전송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잠수부 같은 데도 이렇게 물속 열화상 카메라로 사람을 식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요. 또는 거기다가 실내 열화상 카메라에다가 초음파를 발생하거나 이렇게 전파를 발생해서 화면을 표시하는 장치를 하면 보다 더 다양한 화면이 가능하게 될 텐데요. 그렇게 해서 화면을 추측해 가지고 화면을 디지털 화면으로 표시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초음파 아니라도 다른 전파를 곁들인 다른 전파와 같이 해서 열화상 카메라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존의 케이블 TV다 그러면 케이블 TV에서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해서 채널이 100개다 그러면 100개를 현재 뭐하고 이제 쫙 띄워주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IPTV도 그렇고 케이블 TV나 IPTV, 유성 TV를 앱 방식으로 스마트폰 데스크탑에서 고객을 확대하시면 엄청난 돈을 벌 텐데요.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유튜브 이런 데서 이게 뭐 데스크탑이나 스마트폰 앱 방식으로 해가지고 방송국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방송국을 유튜브 동영상처럼 하루 20개, 40개 틀어주면 그게 방송국인데 100개 채널도 만들 수 있고 또는 홈쇼핑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개인 방송국이 되는 거죠. 개인 방송국의 고유 번호를 줘서 그것을 서로 사고팔 수 있게 한다면 큰 돈이 될 텐데요. 케이블 TV 같은 데도 현재 그 어떤 방송국 채널이 100개다 그러면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보고 그것을 선택을 해서 지난 방송 또는 아니면 유료 방송, 무료 방송 나누거나 소비자 블로그 홈페이지처럼 만들어서 소비자 채널을 만들어줘서 거기서 방송국으로 운영을 해줍니다. 그래서 가입자만 구독자가 많다면 거기서 자기네들이 상품을 팔아도 되고 수익을 나누죠. 광고도 게시해도 되고 홍보도 해도 되는데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거기다 종합 포털 기능을 줘가지고 각 쇼핑몰에 대해서 거기다 앱 방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쇼핑몰을 만들거나 슈퍼마켓, 세탁 서비스, 화환 서비스, 이삿짐 서비스 다양한 것에서 수익을 확대할 수 있는데요.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에다가 현재 데스크탑에 다 깔려 있으니까 이걸 기반으로 해서 쇼핑몰 만들거나 이렇게 슈퍼마켓 만들거나 택배, 거점 택배, 우유 대리점처럼 거점 택배가 있어가지고 다른 어떤 뭐 택배회사가 종류에 상관없이 자기네들 물건을 받아서 배송하는 서비스입니다. 슈퍼마켓 배달도 해주고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굉장히 큰 돈을 벌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쇼핑몰을 이렇게 케이블 TV가 유튜브 방식으로 해서 케이블 TV, 위성 TV, IPTV 이 방식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거기다가 소비자 홈페이지 블로그 만들어서 운영하거나 일단 종합 포털 기능을 좀 줍니다. 소비자에게 어떤 그렇죠. 이렇게
쇼핑몰로 들어갈 수 있게 클릭하면, 아니면 검색 기능, 구글이라든지 네이버 이런 것들을 검색하면 그래서 자기네 대신 화면에 표시해 준다는 거죠. 이런 검색 엔진은 이제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번역만 된다면 전 세계 번역 기관을 어떤 그 엔진을 다 쓸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10개라도 100개라도 자기네들 검색해 준다는 건 뭐 정보가 엄청나죠. 전 세계 정보를 보고 싶은 사람, 그 나라 정보를 보고 싶은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좀 제한적이죠. 구글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번역만 된다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검색 엔진을 다 검색해 주죠. 이거 굉장히 좋죠. 그래서 검색 엔진을 굳이 이거 네이버처럼 자체적으로 만들지 않아도 케이블 TV 이런 데서도 포털이 된다는 거죠. 포털 같은 데서 어떤 이메일 기능을 같이 넣어주고, 또는 신문이라든지 모두 뉴스 기능을 넣어준다면 포털 기능이 될 텐데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케이블 TV 같은 데도 이런 해서 광고를 갖다가 게재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해요. 소비자 동영상을 올려놓을 수 있게 유튜브처럼 만들어주거나, 넷플릭스도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새로운 사업 모델이 될 텐데요. 이 기술은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스마트폰에다가 또 데스크탑에다 이메일 기능을 줘가지고 뭐 사진, 서류 같은 건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면 사진 동영상을 해가지고 동영상도 가능하고, 동영상 부재중 메시지 만드는 기능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현관문 비디오에도 가능하고, 이 스마트폰 데스크탑에도 동영상 메시지를 남기게 해서 그 마이크로소프트 또는 어떤 뭡니까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런데, 페이스북 같은 데도 동영상 부재중 메시지 남기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메일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데요. 이메일 기능을 다 스마트폰에다 넣어주면 괜찮죠.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또는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또 데스크탑에 방송국 개념으로 줘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앱 방식으로 해서 주소만 일종의 인터넷 주소가 되는 거겠죠. 고유번호를 줘가지고 고객들을 이제 많이 확보를 해서 방송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100명, 그래서 그거 갖다가 이제 방송 채널을 여러 개 5개도 가질 수 있어요. 구독자가 많으면. 1000명이든 그럼 대상으로 상품을 판대든 광고를 한대. 그래서 그 방송국을 팔 수 있도록 그런 사업 서비스를 개념을 가지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유망할 것 같은데요. 네, 남의 기술을 멋대로 무단으로 사용해서 상업화 시키지 맙시다.